휴일 아침부터 11시간 동안 이어진 불로 공장 36곳, 건물 70여 개 동이 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합동감식을 벌이고 전기적 요인 등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선 가운데 소방당국은 집 거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주택, 사무실, 연구실 가리지 않아요. 우리 일상 주위에서 70에서 9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기 에너지 없이 생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제품도 더욱 다양해지면서 함께 전기 화재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 차원에서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과 전기를 뗄 수 없는 만큼 화재의 위험성도 끊임없이 살펴봐야겠죠. 전기 재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활 속 안전 수칙과 미래 기술력을 알아봅니다. 지난 8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 8층 객실에서 시작된 불이 빠르게 번지고 건물 내부에 검은 연기가 확산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노후 전선에서 일어난 전기적 발열이 발화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에서 빚어진 전기적 화재였습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화재 원인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최근 5년간 약 5만 건에 달했는데요.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만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는 곳에 흐르면 그게 바로 이 누전이 되는 거고 또 이걸로 인해서 감전도 발생을 하고 화재도 발생을 해요. 근데 이 물체가 오래되게 되면은요 바깥에 피복 같은 게 절연 저항이라고 그래서 전기를 못 흐르게 하는 특성이 오래되면 될수록 뭐 기후 변화라든지 습도, 온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분이 느슨하게 변해요. 그럼 전기가 옆으로 흘러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전기 화재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먼저 노후화된 전선의 절연이 파괴되어 합선에 의한 발화가 가장 흔합니다. 또 전류가 전선이 아닌 곳으로 새어나가는 현상인 누전에 의한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래된 건물이 밀집된 지역일수록 언제 어디서 전기 화재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안고 있는데요. 노후 공동주택 가운데 65%는 자동 소화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한 철저한 예방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화재 같은 경우도 실제 노후 설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후 설비를 가정기기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속 설비, 전선이라든가 또는 기기구를 같이 동시에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 절감과 또는 편리성이라는 이유로 간단하게 교체하게 되죠. 그러면 반드시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사고 위험은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이 많은 곳. 오래된 풍경에서 삶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장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전통시장은 구조적으로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명 샌드위치 패널로 불리는 가연성 자재가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시장 화재는 전기 화재가 많습니다. 저희 보령소방서 관내도 최근 5건 정도의 시장 화재가 있었는데 한 80% 정도가 전기 누전이나 아크, 차단 이런 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 그 서천 특화시장에 또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또 불조심 강조의 달인 10월, 11월이 다가오고 그 조합장들하고의 그 간담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보령 소방서는 화재에 대한 사후 대응이나만큼 사전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공용 소화기 비치와 사용법 등 필수적인 소방 상식을 공유하고 스프링클러 등 기초 소방 설비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전통 시장으로 현장 점검을 떠나는 소방대원들을 따라가 볼까요? 예, 보령소방서 화재 안전조사팀에서 조사님 나왔습니다. 화재 발생도 많고 그래가지고 오작동 나고 그런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예. 아니 이거 스프링클러 예. 그런 걸 점검을 잘해가지고 수시로 어떠만요? 예, 저희들이 약간 그럼 오늘 한번 점검 좀 어떻게 예, 정상 잘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화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밖에 있어요? 네, 소화기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차단기 이렇게 떨어지고 뭐 그런 것 없으세요? 차단기 떨어진 건가? 그런 것은 안 쓰는 거?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은 여러분들이 지킨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시장 특성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나 전선 등 기본적인 전기 설비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시장에서 발생한 전기 화재 장면입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현장 상황이 아찔하기만 한데요. 당시 배전반에서 시작된 화재는 누전 차단기로도 발화를 막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딴들만 해주세요.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요. 그 전에 네. 이게 스프링클러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많이 점검을 많이 해갔어요. 몇 번이나. 네. 그래가지고 뭐 우리 집은 불나려나 그런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 덕 효과를 많이 봤어. 그 덕을 봤어요. 이게 스프링클러가 터져가지고 이게 초기 진압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즉각적인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전기 누설 화재 현장인데요. 근데 딱 당하고 나니까 제일 옆에 와서 도와주는 게 소방관이야. 그리고 이제 화재 보면 꼭 들어야 되고 소방 점검하면은 감사하게 빨리빨리 협조 많이 해야 되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여기 한번 잠깐 안에 좀 한번 갈게요. 여기 이렇게 물풍적체랑 약간 정리정돈 같은 거 잘 해놓고 그래야지 만약에 화재 발생 났는데 이런 것이 막 이런 곳에 있으면은 내가 나가다가도 걸리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네, 많이 조심하겠습니다. 주무시고 그러진 않죠? 예, 마지막에 장사 끝나고 날 때는 일단 차단기랑 냉장고랑 어쩔 수 없지만 차단기 나머지 다 내려주고 전기 다 꽂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 확인 한 번씩 하고. 쌀쌀해진 날씨에 바깥 활동이 잦은 시장에선 벌써 난방기구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주변에 이제 화재로 이어질 가연물들이나 박스나 이런 것들을 좀 멀리 둬주시면 이제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맞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뭐 이렇게 무서우실 때도 있고. 네, 덜컹하죠. 진짜로. 그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저희도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항상 긴장하려고 하고 CCTV를 새벽이든 언제든 깨면 한 번씩 보게 되고 저도 모르게 되게 불안해요. 근데 이게 아차하는 순간이고 그렇더라고요. 지역 저마다의 특색을 보이며 사람들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 생활 속 정겨운 장소인 이곳 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활기가 전기 화재 예방 실천으로 오랫동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재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 그래서 잔악계나 불조심이라는 것은 제반 모든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여건에서 조심을 국민들이 해주셔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해주셔야 화재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 쉬운 것부터 하나씩 배워두면 좋겠죠? 틀림없는 정보 제공을 위해 전기 설비 업체를 방문해 전문가를 직접 만났습니다. 먼저 누전 차단기와 배선용 차단기가 들어있는 분전반부터 확인해 봅니다. 차단기 자체가 이제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차단기가 혹시 떨어지거나 했을 때 그냥 무시하고 아마 보통은 바로 올리시고 다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시고 어떠한 원인에서 차단기가 떨어졌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노란색 트립 버튼을 누르면서 떨어지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전기 화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설 전류가 발생하면 전기를 차단하는 트립 버튼. 평소에 이상 유무를 살펴두면 좋겠죠? 차단기가 이상이 없을 경우엔 배선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전반 내부 배선에 그을림은 없는지, 타는 냄새가 나진 않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을림이라던가 고무타는 냄새가 날 경우에는 절대로 차단기를 다시 올리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전기공사 업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적절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전기 화재는 콘센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멀티 콘센트에도 허용 전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멀티탭 같은 경우에는 사용 전류가 2800W를 초과하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는데요. 전자레인지는 보통 1500, 이런 전열기구 같은 거는 2000 이렇기 때문에 2000이 넘는 전력기구들은 웬만해서는 멀티탭보다는 벽에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시는 편이 안전하시고요. 이쪽에 어떤 제품을 꽂으실지 적정 용량을 계산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2년에 한 번을 주기로 멀티 콘센트 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콘센트를 여러 번 꼽았다 뽑았다 하다 보면 마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콘센트가 쉽게 잘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사용을 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피복이 전선이 달랑달랑 피복이 벗겨진 것들은 당연히 폐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겠죠. 이렇게 예의주시해도 아차하는 순간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이 전기의 위험성입니다. 누설 전류, 과부하 등 위험 전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 전 누전 차단기의 허점을 보완해줄 실질적인 예방법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근데 이런 차단기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이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양에 다다라서 넘어가게 되면은 끊어주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단락 전류라든지 그 밖에 부하 전류가 흘러서 불이 나고 있는데도 얘는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왜? 자기가 책정한 기준으로 잡은 전류보다 낮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누설 전류, 부하 전류, 또 이거를 나눠서 용량성, 유도성, 저항성 이걸 나눠가지고 에너지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술도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 업체는 전기 화재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사전 대응의 중요도를 인지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전기 화재 관제 시스템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화재 위험 전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에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는데요. 저희가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전기 관제 시스템은 먼저 센서에서 이상 전류, 즉 과부하와 누설 전류 데이터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 취득한 데이터는 통신 모듈을 통해서 전기 관제 시스템인 플랫폼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플랫폼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여서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설 전류를 모의로 발생시켜 누전 차단기가 동작하기 전 화재 발생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기 화재 모의 장치입니다. 부하별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여러 현상을 물리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항성 누설 전류를 증가시키면 전기 화재 관제 시스템에서는 실시간 현황 그래프 및 알람이 발생합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실험은 전기 화재의 재현 실험입니다.
특히 누설 전류가 흐를 때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배선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는 이전에도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누전 차단기가 잡아내지 못한 누설 전류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주변 가연물에 의해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런 위험이 있기에 정밀한 전류를 읽어내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이 전기화재 관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전류를 정확히 측정해내는데요. 몇 암페어 들어가나요? 22.5A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하 전류의 경우 1A, 누설 전류는 0.1mA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층 높이의 한 공단 건물에서 전기 화재 관제 시스템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있다는데요. 이곳은 성남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약 3,700개의 공장을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입주 계약서 등 공장과 관련된 많은 양의 서류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전산 등록되는 부분 일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문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게 화재가 난 이후에 초동 소압은 실질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발화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건물에는 근로자를 위한 건강센터도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상 전류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덕분에 화재 징후를 빠르게 탐지하고 전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설 전류 흐름이 파악되면 경고음이 울리고 실시간 데이터가 메인 서버로 전송되어 사용자에게 전달됩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화재에 대비할 수 있겠죠. 이거는 지금 가동을 하는데 바닥 난방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건 안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사람 없을 때 불이라도 나면 그게 제일 무서워요. 차단이 되면 좋은데 차단이 안 되면 여기서 불이 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뭐 계속 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모니터 쪽에서 신호를 주거나 그래서 빨리 캐치를 해서 현장 가갖고 빨리 불안 요소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인원이 많은 대형 고층 건물일수록 전기 화재 안전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빈틈없는 예방 시스템으로 화재 위험을 낮추는 일이 필요하겠죠.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집 저마다 이곳저곳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가전제품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가전제품이 네. 몇 개나 있으신 거예요? 저희 지금 기본 밥솥 있고 정수기, 식기세척기, 인덕션, 애들이 있어서 지금 오븐기가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냉장고에 저 밖에는 세탁기하고 김치냉장고까지 해서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집안일을 한 번에 몰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세탁기 돌리면서 건조기 돌리고 식기세척기 돌리고 뭐 밥하면서 뭐 데피고 이럴 때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써도 되나? 그래서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가정 내 분전반은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점검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길고 더웠던 여름날을 견뎌낸 분전반의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사용량이 가장 많았을 에어컨의 전류 흐름을 보기 위해 화재 관제 시스템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는 완료되었고요. 네.
이제 에어컨 한번 켜주시고 한번 어플 한번. 스마트폰으로 누설 전류와 부하 전류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에어컨을 켜자 전류 흐름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불이 난 후에 스프링클러 작동하더라도 저희 집은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이니까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하고 컴퓨터에서 손쉽게 우리 집 그 누전이나 과부하 이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안심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전반과 전기 계량기는 잘 작동하는지,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에 이상한 전류의 흐름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전기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정책의 중심은 화재 진압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존의 소방 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후에 작동하는 설비지 예방 설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화재 중 하나인 전기 화재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 더불어서 우리들도 전기 사용자, 전기 공사업자, 관리자 등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때로 위험한 전기. 전기 에너지를 관찰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 소방 설비를 이용해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전기 화재를 적극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빼도록 하겠습니다. 장입니다. 네. 저는 화재라고 하면 첫 번째 국민들한테 바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화재 감시자가 되고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그러면 화재로부터 좀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